자, 다시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제 미분할 준비를 할 거예요. 또 준비할 과정이 좀 있겠지. 그래서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삼각함수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삼각함수 배울 때 새로운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 자, 삼각함수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외에 나는 다른 이야기를 조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그럼 요 그림 보면서 내가 사인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코사인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탄젠트가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나는 먼저 수원에서 배웠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떠올리는 시간을 좀 가지자. 자, 첫 번째, 사인은 우리는 r분의 y 값이었어. 코사인은 r분의 x 값이었고 탄젠트는 x분의 y 값이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 어떤 이야기? 나는 y분의 r 값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 시컨트, 세타라고 읽을 겁니다.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건 뭐예요? 사인 세타분의 1이죠. 다시. 자, 나는 x분의 r에 대해서도 시컨트 세타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녀석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이죠. 다시 이번에는 y분의 x도 읽을 거예요. y분의 x는 코탄젠트 세타고 이거는 그러면 탄젠트 세타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온다. 뭐라고 읽는다고요? 코시컨트 세타라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시컨트 세타, 얘는 코탄젠트 세타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각각 내가 알고 있는 녀석들의 역수예요. 됐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코가 붙는데 왜 사인이 역수예요? 몰라요. 그렇게 정했어요. 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 어떤 문제들이 풀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볼 건데 그 전에 자 4분면 잠깐만 보자. 4분면 우리 이런 거 알잖아. 자, 다시 말할까요? 자, 나는 y분의 r이라는 녀석을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우리는 세타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얘가 양수인 부분은 어디일까요? 라고 해서 확인해 봤다면 우리는 사인이 양수인 거, 쉽게 말하면 y가 양수인 부분인 몇 사분면? 1, 2, 4분면이겠지. 그 다음 다시 자, 이번에는 시컨트 이야기하자. 자, 우리 어떻게 나오죠? x분의 r. 이거 우리는 시컨트 세타라고 얘기합니다. 코사인의 역수. 그럼 이 녀석이 양수인 부분은요? 마찬가지입니다. x가 양수겠지. r은 항상 양수예요. 반지름으로써. 그러면은 x가 양수인 부분. 즉, 1, 4, 3면이겠죠. 다시. 자, 우리 y분의 x 이걸 코탄젠트 세타라고 하는데 탄젠트와 똑같이 x랑 y가 둘 다 양양이거나 그럼 둘 다 음음인 요 녀석에 대해서 요 두 개에 대해서 나는 뭘 가질 거예요? 양수의 값을 가질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을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봅시다. 자, 약간 수원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수원에서 배웠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다시 우리 미적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점 예를 들면 동력 OP가 나타내는 나는 조금 그려볼게요. 자, 원이 있어. 원이 있고요. 이 녀석에 대해서 나는 OP라는 녀석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나는 좀만 크게 키울까요? 너무 키웠나?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자, 그럼 여기서 자, 요렇게 딱 그어봅시다. 자, 여기가 P란 이야기예요. 자, 마이너스 5, 얼마예요? 10입니다. 마이너스 우리는 5,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빗변 길이는 얼마 나올까? 우리는 5, 12,
13이라는 거 알지요? 그지? 그래서 자, 우리는 동경 나타내는 가게 크기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세타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얘를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합시다. 싹 다 해보자. 자, 우리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싹 다 우린 정리해 볼게.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13분의 y 좌표를 잃는다.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13분의 마이너스 5. 탄젠트 세타는 얼마예요? x분의 y. 그러면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하자. 나는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의 역수라고 다르게 말할까요? y분의 r이라고요. 그지? 자, 얘는 시컨트 세타라고 읽는데요. 코사인의 역수 또는 x분의 r이라고요. 다시 얘는 코탄젠트 세타라고 읽는데요. 얘는 나는 y분의 x요. 자,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들을 어디에? 각각의 자리에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동경이라고 하는 요 OP를 보면서 나는 뭘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각각의 삼각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좀 봅시다. 자,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고 우리는 코시컨트 세타가 루트 2일 때 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자 칸을 나눈 다음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코시컨트 세타라는 녀석이 루트입니다. 코시컨트가 뭐라고요? 사인의 역수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사인 세타가 나는 루트 2분의 1, 다르게 말하면 2분의 루트 1이라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수원 이야기입니다. 내가 분명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인에 대해서 2분의 루트 2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자, 사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그려요. 이게 세타라는 거야. 그럼 루트 2. 왜? 이게 몇 사분면 각이든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는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인이 구해지면은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해집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나는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도 싸그리 다 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시컨트 세타를 얘기해 볼까요? 시컨트 세타는요, x분의 r 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나는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찾는 연습을 먼저 합시다. 제발. 자, 그러면 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 2일 것이고 부호는요 라고 했을 때 문제 보라고 몇 사분면각이라고 적혀져 있어? 2사분면각이라고 적혀져 있어. 그러면 부호는 코사인은 여기서 마이너스죠. 탄젠트는 1입니다. 부호는 마이너스죠. 2사분면이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컨트 세타는 얘의 역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코탄젠트도 마찬가지. 탄젠트의 역수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괜찮지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타는 몇 사분면각이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코시컨트 세타 뭐라고요? 자, 사인의 세타분의 1이라고요. 시컨트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얘가 0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한 게 0보다 크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여기가 양수면은 여기도 양수가 돼야 되고 그게 아니면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가 돼서 얘가 1사분면 얘가 3사분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자,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분의 1입니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라는 녀석을 조금 더 정리하면은 원래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지? 오랜만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까?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적어볼 수 있었어. 자, 그러고 나서 좀 더 적어볼까요? 적으면은 사인에다가 세타에다가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라는 녀석이 나는 음수란 이야기야.
뭐 당연히 이 녀석은 완전 제곱이니까 난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엔 누가 음수가 되는 거야? 사인에다가 세타라는 게 음수가 되는 거야. 아, 사인이 음수인 정답은 몇 사분면입니까? 3사분면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요. 대체,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확인해 봅시다. 별거 아닙니다. 자, 우리 얘기해 볼게. 1 플러스 탄젠트라는 녀석을 나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럼 녀석을 다시 정리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자, 이건 내가 안 적어도 알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다음 얼마 나온다고요? 1 나온다고. 그러면 코사인의 제곱 세타분의 1이고요. 코사인의 세타분의 1의 제곱이라고. 코사인의 역수는 뭐라고요? 시컨트라고요. 하면서 지금 이 식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쓴 이야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1 플러스. 자, 코탄젠트는 그건 마찬가지. 우리는 적은 탄젠트 값의 역수일 거야. 그러면 똑같이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통분하면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아니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 여기는 1이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씩 줄이자. 사인 세타분의 1에 우리는 제곱이 나오니까 코시컨트 제곱의 세타다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해서 우리 일단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탄젠트에 대해서 시컨트와 연관이 있죠. 그 다음 코탄젠트는 코시컨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미분할 때도 이 둘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넘어서 이제 문제 공식 얘기하자. 자, 얘를 간단히 하쇼 라고 돼 있는데 자, 어떻게 간단히 할까라고 했을 때 쉽습니다. 그냥 나는 이 녀석에 대해서 그냥 정리할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까? 자, 딱 봐도 지금 분모를 통분하면 뭐처럼 될 것 같더라? 아, 합차처럼 해서 예쁘게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시컨트 제곱 세타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나는 코사인에다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우개가 켜졌네. 자, 우리 이렇게 코사인 세타로 묶어버리면은 정리할까?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더하기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죠. 그러면 탄젠트가 없어져 버리고요. 자, 그러면서 나는 여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합차죠. 합차.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것이 시컨트 제곱 세타잖아. 그럼 탄젠트를 넘겨보자. 넘기면은 시컨트 제곱 세타 더하기 아니지. 자, 우리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라는 녀석은 1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1이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세타에다가 시컨트가 두 개가 나오는데 시컨트는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그러면서 약분이 되겠지요. 그럼 정답은 얼마? 2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지?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요 성질 한번 사용해 봤어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서 자, 이 녀석일 때 얘가 수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통분하면 예쁠 것 같아.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우리 많이 봤죠? 이거 뭘로 고치는 거? 코사인 제곱으로 고치는 거. 그 다음 통분하면 이 정도 나오겠네. 그 다음 우리 여기 양변을 한꺼번에 뒤집어 줘 버릴까요? 뒤집어 줘 버리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것은 5분의 4라고 정리가 되면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4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고요? 루트 5에다가 2라고요. 근데 몇 삼면각이기 때문에 2삼면각이기 때문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난 뭐 할 수 있다고? 우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면 직각삼각형을 그리라고요. 그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윗변 루트 5, 아랫변 2가 되는 게 바로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지. 그러면서 나는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분의 1에
마이너스예요. 마찬가지 이사분면각이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러면 코탄젠트 세타는 이 녀석의 역수다 라고 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겠지. 괜찮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굉장히 까탈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자, 덧셈 정리. 자, 이건 공식입니다. 외우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왜 배우는지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왜 배워요? 라고 하면 잘 봐. fx를 내가 sin x라고 해서요. 난 얘를 미분하는 이야기를 해볼게. 아까랑 똑같이 도함수의 정의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녀석에 대해서 h가 0으로 갈 때 h에다가 결국 sin의 x 플러스 h의 빼기 sin의 x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다음에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는 공식들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는 뭐예요? sin 미분하기 위한 첫 단계를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그 첫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자, 제가 조금 상황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다시 내가 좌표축을 하나 그리고요. 마음에 들어. 다시 좌표축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 예쁘죠? 이러면 안 되죠? 잠시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예쁘게 좀 그릴게요.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원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좋아요. 자, 여기서 얘를 조금 확대시켜가지고 보여봅시다. 자,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자, 조금 좌표를 잡아갈 건데요. 우리 또 수원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해보자.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 나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요렇게 그었다 치자. 자, 그래서 요 각도를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요 점의 좌표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요 점의 좌표, 자,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자, 나는 요 점을 A라고 정할게요. R 코사인 알파, R 사인 알파라고 우리는 얘기해 줘야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선에서 했던 이야기. 다시 두 번째, 나는 조금 더 벌릴게요. 이렇게 벌려볼까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 요만큼 난 이 각을 베타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요 점에 대해서 그러면 B라고 잡으면 이 녀석은 R 코사인 베타, R 사인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내가 구할 게 뭐냐면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 빨간색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빨간색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걸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반지름 R이고 반지름 우리는 R이고요. 그리고 요 사이각에 대해서 얼마라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우리는 좀 사용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AP라는 녀석에 대해서 제곱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R제곱 더하기 R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에다가 코사인에다가 세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근데 AB라는 녀석은 내가 좌표를 왜 구해놨을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서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R 코사인 알파 빼기 R에다가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어느 부분 정리하는 거야? X 변화 정리한 거야. 그 다음 다시 또 그럼 Y 변화 정리하는 거죠. R 사인 알파 빼기 R 사인에다가 베타의 제곱이요. 했을 때 이 두 녀석이 뭐 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r제곱이 2개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배 r제곱에다가 코사인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겁니다. 이꼴. 자, 이 녀석 r제곱으로 묶어서 정리를 조금만 해볼게요. 하면, 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코사인 제곱 알파랑 그 다음 코사인 제곱 베타랑 그 다음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나오고요. 다시 더하기 사인의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에다가 제곱의 베타에 마이너스 2배 사인 알파 코사인 아니지 사인 베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각각의 제곱 2개 다음 얼마 나올 거야? 1 나올 거야. 마찬가지 코사인 제곱 베타랑 사인 제곱 베타 2개 더해서 1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좀만 더 정리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R과 R은 날려버리고 정리 조금 더 하자. 요렇게 생긴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자, 묶어버리면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플러스겠네요. 사인의 베타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2랑 약분되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코사인에다가 자, 요 성질 하나 쓸까요?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랑 같습니다. 우린 이거를 우함수라고 얘기했었죠. y축 대칭. 그래서 난 요 녀석을 살짝 바꿀게요.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 있어 없어? 없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공식으로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드디어 공식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줄 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이 딱 등장합니다. 등장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나머지 3개의 공식을 증명을 좀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증명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J 코사인을 썼다. J 코사인을 썼다는 얘기예요. 썼고 쓴 이유에 대해서는요. 2가지 이야기. 정과정사의 거리를 쓸 수 있지만은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로서 J 코사인을 써서 같다라고 하니까 뭐와 관련된 이야기? 코사인 쓴 이유가 뭐라고? 이역이 뭐라고? 예. 사익각, 그지? 사익각에 대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요 식에 대해서요. 나는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코사인에다가 알파의 코사인에다가 자, 마이너스 베타인데 마이너스 베타는 베타랑 똑같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 사인 알파, 그 다음 사인의 원래는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 녀석에 대해서 나는 사인은 뭐 할 수 있더라?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수 있더라. 왜요? 사인에다가 나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지는 사인은 기함수, 원점 대칭 성질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서 2번째 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3번째 공식이죠. 자, 그래서 2개.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더.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에 대해서 자,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조금 적어 볼게요. 자, 요 2번째 식에서 나는 알파 대신 자, 장난 좀 칩시다. 자, 알파 대신 2분의 파이 플러스 우리는 알파라고 조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써요. 자,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코사인에다가 베타, 다시 마이너스, 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그 다음 사인에다가 베타입니다.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자, 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2분의 파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 요 안쪽에 있는 녀석의 4분을 생각하면 2사분면이라서 플러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 다시 자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도요 사인으로 바뀝니다. 다만 코사인에 대해서 이 녀석은 2사분면각으로 인식돼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붙여주는 이야기 했었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지금 이 녀석을 자세히 보십시오.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일 것이고 그럼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에다가 사인의 알파에다가 코사인 베타 다시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꿔주는 순간 또 하나 공식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위에 있는 첫 번째 공식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식이 완성이 돼요. 자, 그 다음 뭐 마지막에 할 수 있겠죠. 뭐 하면 된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인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일 것이고 조금만 더 사인의 알파에다가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인데 코사인은 마이너스에 대해서 뭐라고요? 무시할 수 있다라고요. 다시 자 이번엔 코사인에다가 알파에다가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 녀석 대신 마이너스 이렇게 적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는 네 번째 공식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해요. 괜찮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네 번째 이야기까지 자 여기서는 두 번째 줄과 관련된 이야기죠.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인 법칙에 대해서 사인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수 있었어요. 요 네 가지 공식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가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탄젠트는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는 개념인데 탄젠트는 별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자, 잠시만요. 여기 내가 페이지를 하나 더 띄울게요. 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코사인에다가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사인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로 증명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요 위쪽에 있는 어떤 이야기요? 나는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요식 하나, 그다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요식 하나를 들고 와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인에다가 자, 코사인 이야기 자, 적어봅시다. 적으면서 자, 눈으로 조금 우리는 익혀봅시다. 요렇게 코사인 법칙은 아니지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특이하게 뭐 코사인 2개 붙고 사인 2개 붙죠. 그래서 뭐 코코마 신신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자 다시 여기도 사인에다가 알파에다가 코사인에다가 베타 그 다음 더하기 여기는 코사인의 알파에 사인에다가 베타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 분자분모를 똑같이 이렇게 나눌 겁니다. 뭐라고요? 각각 코사인 알파 그 다음 코사인 베타로 나눌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나는 얘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1 마이너스. 자,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인데요. 코사인 알파분의, 아니지, 사인 알파인데요.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탄젠트 알파라고 적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자 우리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눠주면은 지금 얘가 어떻게 정리가 돼요? 코사인 알파에다가 사인 알파가 나오고 코사인 베타다라고 하는 녀석은 약분이 되어버리죠.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 내가 뭐라고 고칠 거야? 탄젠트 알파로 고치고 탄젠트 베타라고 고칠 거예요.
해서 공식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자 우리 다섯 번째 이야기인 탄젠트의 덧셈 정리죠. 자,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탄젠트에다가 A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바로 나온다는 거지. 탄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그러면 이 공식에서 자, 탄젠트는 어떤 성질이 있었지? 생각해보자. 탄젠트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은 탄젠트에다가 뭐 x에다가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찬가지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기함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나오고요. 그 다음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가 나옵니다.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까지 나는 완성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우리 조금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 녀석을 이용해서 난 뭐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백악 공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백악 공식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자, 간단합니다. 이 녀석은 두 배각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나는 사인에다가 나는 이 알파라는 녀석을 사인에다가 알파 더하기 알파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는 거야? 사인에다가 알파, 코사인의 알파. 자, 아직까지 잘 안 헤어지죠? 우리는 어느 부분에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거야. 알파랑 베타 대신 베타에다가 알파를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요 이야기를 그대로 쓸 겁니다. 그럼 여기 다시 코사인 알파, 그 다음 사인 알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녀석이 두 개가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인 알파에다가 코사인 알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다시 자 이번에는 코사인에다가 이 알파를 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은 코사인에다가 알파 더하기 알파로서 자 여기 나오는 어느 부분이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요 녀석에서 베타 대신 알파를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야.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우리는 코사인에다가 알파, 코사인에다가 베타, 빼기 사인에다가 알파, 사인에다가 알파. 죄송합니다. 여기서 코사인의 베타가 아니라 코사인의 알파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코사인에다가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가 나오고요. 조금만 더. 여기서 나는 요거 하나 써볼까요? 자,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알파다라고 해서 우리는 수원에서 많이 배웠던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을 넣어서 조금 정리를 하면은 2에다가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로도 정리할 수 있고 또는 자 하나 더 우린 얘를 조금 더 변형해서 이번에는 자 코사인 제곱 알파 대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요. 탄젠트에다가 2알파라는 녀석도요. 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식에 대해서 나는 여기 베타 자리에 알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탄젠트 제곱 알파에다가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2 탄젠트 알파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이걸 이용해서 나는 뭐다? 두 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얘기하자면요. 자, 이걸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각 공식까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예요? 자, 일단 내가 방금 적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끌고 올게요. 코사인에다가 2알파라는 녀석에 대해서 자, 표현이 총 세 가지 썼는데 그 중에 많이 쓰는 두 가지 표현을 들고 올게요. 하나, 그 다음 둘, 자, 그 중에 이제 이 녀석을 조금 변형을 하면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코사인 제곱 알파로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1 플러스 코사인에다가 2알파에다가 2로 나눈 녀석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알파 대신 2분의 세타를 조금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에다가 나는 2분의 세타라는 녀석,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라는 녀석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은 그럼 언제 써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녀석은 이런 거 할 때 쓸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를 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예시를 듭니다. 나는 코사인에다가 15도가 궁금해. 그러면 코사인의 제곱에다가 15도라는 녀석은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에다가 얼마? 30도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코사인 30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15도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좀 다른 의미로 이 코사인 15도라고 하는 것을요. 나는 45도 빼기 15도, no, 45도 빼기 30도의 이야기로서 나는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코사인 이야기 말고, 자, 요거 한번 우린 정리를 해볼까요? 얘를 조금 정리를 하면, 사인 제곱 알파로 정리하겠습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에다가 2알파가 나오고요. 다시 나는 알파 자리에다가 2분의 세타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사인 제곱에다가 2분의 세타라는 녀석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우린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도출이 돼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탄젠트에다가 제곱의 2분의 세타에 대해서 보면은 이건 뭐 별거 없습니다.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분의 또 코사인분의 사인 쓴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정리하면 사인 이야기, 코사인 이야기 각각 우리는 2분의 되어 있는 녀석이 약분되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뭐 이 뒤에 나오는 이 녀석은 지금 얘와 그리고 나는 알파 대신 2분의 세타를 넣기 전인 이 두 녀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세 녀석입니다. 자, 반과 공식이라는 건 사실 교육과정 외이긴 한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적분 가면 또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알고 있으면 무조건 유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그럼 내가 어떤 걸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는 사인의 알파를 이용해서 사인 2분의 알파를 녀석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인에다가 2분의 알파를 구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은 1 마이너스에다가 나는 코사인 알파일 거고 나는 이 녀석을 이용해서 다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요. 자, 빗변 3에 마주보는 변 2루트 2라고 해서 자, 우린 요 녀석에 대해서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얼마가 돼서요? 3분의 1.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거요?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3분의 1쯤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여기는 2분의 여기는 1 플러스 그냥 바로 가자. 자, 나는 3분의 4이고 이 녀석은 3분의 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의 2분의 알파라는 녀석은 루트에다가 3분의 루트에다가 2가 나오면서 3분의 루트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절반각을 우리는 조금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진짜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5번을 통해서 나는 이제 뭐 하자는 거야? 그냥 쌓인 덧셈 정리에 대해서 나는 조금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면서 조금 익숙해지자는 얘기예요. 결국엔 이 쌍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싹을 다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녀석은 모르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져요.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걸 뭐 사코, 코사라고 우리는 정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요 녀석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값을 봐봐.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밖에 없어. 그럼 뭐 구해줘야 돼?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는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 자, 사인 알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인 알파가 13분의 5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나는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직각삼각형에서 나는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죠. 코사인 알파는 얼마다라고 하는 거? 13분의 10이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인 베타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5분의 3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마찬가지 나는 여기 5, 여기는 3, 여기는 4. 그래서 코사인 베타라는 녀석은 자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제에서 처음부터 제1사분면 가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부호는 얘기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에 싹 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냥 대입 하면서 우리 문제를 마무리해 봅시다. 여기는 13분의 5, 그 다음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은 5분의 4 더하기 코사인 알파다라고 하는 것은 13분의 12, 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은 5분의 3. 자, 조금 더 갈게요. 그럼 이 녀석은 65분의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 더하기 36 정도 되면서 65분의 나는 얼마? 56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내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돼요? 코사인과 사인에 대해서 나는 뭐? 플러스입니다. 조심해야 될 건,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죠. 사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그대로 플러스가 되고요. 그지? 이런 것들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도 뭐 코코마 신신 또는 코코프 신신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지. 자, 그 다음 집어넣으면 됩니다.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탄젠트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그럼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에다가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로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탄젠트 값 하나 구해주셔야겠죠?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것은 12분의 15,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 하면서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지요. 이 문제 푸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뭐예요? 첫 번째, 나는 사실 뭐가 주어져 있으면 사인과 사인, 그지? 하나의 사인 값이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야기까지 우리는 싹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공식에 대입하기 위해서 코사인과 탄젠트를 좀 구해서 넣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우리는 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나오네요. 자, 우리 도직선 얘가 이루는 얘가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탄지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먼저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요. 나는 두 개의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둘이요.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값을 세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은 예각을 세타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녀석의 기울기를 내가 M1이라 하고요. 이 녀석의 기울기를 내가 M2라고 했을 때, 자, 잘 봐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1학년 때도 아마 정리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알파라는 녀석은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 1학년 때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근데 2학년 때 조금 썼었죠. 근데 3학년 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미적분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여기서 나는 이런 얘기 해볼까요? 두 내각의 합은 마주보는 한 외곽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세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적을 수 있지요.
그러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라고 해서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서 계산할 수 있고요. 이 녀석은 자 다시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그리고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로서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기울기를 집어넣어서 1 플러스 여기는 M1, M2분의 M2 빼기 M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포인트 둘, 우리는 뭐 한다? 첫 번째, 각각의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탄젠트 값은 뭐랑 똑같다? 기울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물어보면 나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물어보는 이야기로서 나는 뭐합니까? 우리가 배웠던 덧셈 정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는 이 녀석을 예쁘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조금 그림을 그려가면서 볼까요?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4를 기준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5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자, 요 녀석을 내가 알파라 하고요. 요 녀석을 베타라고 했을 때 식이 일단 두 가지가 나와야지. 탄젠트 알파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탄젠트 베타는요, 기울기 2입니다. 라고요. 내가 알고 싶은 예각 세타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마찬가지 어떤 이야기요? 베타 더하기 세타는 알파다. 그냥 쉽게 말하면 세타라고 하는 것은 각 두 개 뭐한 거? 뺀 거랑 같습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은 알파가 더 큰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값을 빼줘야 문제에서 원하는 예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됐어. 그럼 탄젠트 세타 한번 구해봅시다.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에다가 플러스에다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에다가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는 1 플러스 우리는 마이너스 6분의 여기는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쯤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 얼마 나와요?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1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세타가 45도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에서는 몇 도인지 구해라 라고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구하는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별표를 하나 쳐둘까요? 그만큼 잘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자, 이 문제까지만 풀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배각 공식입니다. 자, 백악 공식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어떤 개념이었지? 자, 우리는 사인의 2알파라고 하는 것은 알파 더하기 알파로서 나는 사인 알파, 그 다음 코사인 알파, 다시 코사인 알파의 사인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었다? 2에다가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알파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코사인밖에 없으니까요. 난 사인 구하러 갑시다. 자, 코사인에다가 알파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또 그려가지고 이 녀석에서 빗변사 아랫변 3인 요 알파에 대해서 마주 보려면은 루트 7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7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보니까 몇 사분면각이야? 2사분면각이야. 보는 플러스 하면서 끝이 나는 거겠지. 자, 그 다음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녀석 그냥 집어넣으면은 끝난 이야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냥 뭐다? 공식을 알고 있으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단순한 문제예요. 자, 다시 코사인의 2알파다라고 한 녀석은 자, 이제 바로 갈게요.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거나 아니면 1 마이너스 2에다가 나는 사인 제곱 이제 사인에다가 2알파이거나 사인 제곱 맞죠? 사인 제곱 알파이거나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냥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구한 값들 넣어서 계산할 수 있겠더라. 다시 우리는 탄젠트 2알파라는 녀석을 보면 이 녀석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본다는 얘기야? 알파 더하기 알파로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1 마이너스의 탄젠트의 제곱 알파에다가 나는 2에다가 탄젠트 알파다라고 해서 탄젠트 알파 값 구해보면은 3분의 루트 7이고 부호는 다시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해서 요거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해서 우리는 백악 공식까지 조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때요? 제가 조금 너무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지? 공식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외우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제 풀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을 건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좀 앞쪽에 넘어가서 나는 공식부터 먼저 보고 다시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우린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개념원리 익히기를 풀면서 공식을 조금 암기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제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엄청난 새로운 개념이 들어간 건 딱 하나, 여기 나오는 필수 예제 5번이었습니다. 요것만 조금, 필수 예제 5번이 아니라면 필수 예제 6번이었습니다. 요것만 조금 잘 필기해 두시고요. 조심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그 외에는 다 그냥 공식을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셔서 우리는 실제 문제에서 사용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우리 수업을 다 들으셨다면은 저한테 우리는 아이패드라고 우리는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네요. 네, 다음에 조금 더 상콤한 단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한 숙제들 주말에 다 조금 저랑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